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면서 시장이 주춤주춤합니다. 어제 미국 주시장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좀 흐름이 약하죠. 그동안 지금 계속 긴축하는 것은 물가가 언제쯤 소위 피크아웃을 돌아 나올 것인가,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언제쯤 줄 수 있지, 긴축에 대한 걱정들인데요. 이게 점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또 한 줄 더 적으면 그게 결국은 이제 실적 우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요. 여름이 되면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2분기 뭐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적 장세 대응하는 전략들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우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세계은행이 또 성장률들 다 낮추고 그랬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힘을 내주는데요. 코스피는 2630선에서 주춤거리고 있고요. 코스닥이 0.7% 상대적으로 좀 강세로 가면서 880선까지 좀 올려놓았습니다. 예, 여전히 짧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달리 좀 방법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종목 이야기 오늘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겨있는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고객 예탁금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기 자금이 없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적다 보니 빠르게 순환이 일어나면서 조금 적은 사이즈의 테마들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 좀 부합하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그럴수록 종목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거나 좀 눈에 띄는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특징주로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상승 쪽에서는 삼성전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올릴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테슬라향 이슈라던가요. 하지만 그동안 어떤 이슈에도 삼성전기가 굉장히 무겁게 가주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의 한 3%대 상승에 저희 혹해서 현혹돼도 될까요? 네, 오늘 다시 4% 상승. 이럴 거 어찌 왜 뺐죠? 그니까요. 네, 그냥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장세를 보다 보니까 참 예탁금이 빠져나갈 만하네요.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과 좀 멘탈에 대한 강력한 이런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기존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기판 관련된 네. FC, BGA 참 언젠 좋다고 하더니 이젠 또 부담이다라고 하는 쇼티지 금방 생각보다 해소된다, 그렇게 강하게 쇼티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LG 이노텍도 있는데 LG 이노텍은 그나마 좀 강하고요. 네. 삼성전기가 이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또 그 지긋지긋한 공매도죠. 이게 또 발동을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MLCC 관련된 쪽의 업황들,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출하량도 아직 현재 개선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IT 쪽에 여러 가지 수요들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가격도 수요가 생각보다 좀 위축됐었을 때의 부담감들이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가 싸다라는 얘기.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LG전자 실적 대비해서 밸류 많이 싸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올라가죠. 이런 거가 거의 똑같이 역사적으로 밸류가 싸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하방은 지지를 할 수 있어도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대표적으로 전기 트럭이죠. 네. 이쪽에 LG노텍을 제끼고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기 트럭 언제 나오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수준은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테슬라 다른 모델들처럼 사이버 트럭도 이제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요거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주에 대한 변화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IT 쪽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강하고 빠르게 벗어나기에는 아직 조금 좀 확인할 게 있다라는 쪽에서 저점은 만들었지만 추세 복귀는 아직 뭐 이런 정도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 공매도 청산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쇼 커버링이 움직이는지 여부들도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종목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나친 흥분은 일단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카카오페이요. 오늘 급락 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주주인 알리페이가 할인율 11.8%로 500만 주 블록딜 시간외로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하락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돼요? 네, 하락을 그동안 좀 그래도 의외로 잘 간다 싶었더니 또 이런 악재 만나면서 요즘에 주가가 악재 만나면 휘청거립니다. 그냥 일단 뒤도 안 보고 매물화가 좀 커지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할인율보다 주가가 더 빠진다. 일단 주가에 대한 재고찰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카카오페이를 보면서 최근에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게 조금 좀 이상할 정도로 카카오페이 보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시총 대비해서 여전히 성장주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총이 14조입니다. 이런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실적이 단단하느냐? 실적은 1분기도 적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성장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카카오페이가 뭔가 단단한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실적 대비 그래도 과거에 많이 하락해서 네. 그 정도의 좀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점 쪽에서 그동안 움직였던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밸류와 성장주 관점 쪽에서의 여러 가지 고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비싼 종목에 따라서 어떤 악재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오르던 단기적으로 오르던 추세였기 때문에 복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강한 추세 회복으로 나오기는 아직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싸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보다는 다른 쪽 반등 시에 다른 쪽으로 연결시키는 변화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특징주에 대한 전략 질문 삼성전기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아니다라는 두 종목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네, 한 방에 정리하셨네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두 종목 다 엄청난 유인책은 없다라고 정리하고 그래도 삼성전기는 나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잡아주셨으니까 그 소식 들리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금해제 오늘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무엇일지 확인해보죠. S&T 모티브, 모터 강자의 성장 시동. 확실히 대표님은 조금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 들 때 그런 종목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S&T 모티브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잡아주셨을까요? 신형 차종 증가 수혜 기대. 자동차를 많이는 못 만들겠으니 계속해서 약간 신형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요즘 차 업계에서 받고 있는데 네. 거기서 S&T 모티브가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네, 고개 일어나야죠. 예, 고개를 들었으면 이제 털고 일어나야죠. 예, 그런 관점에서 S&T 모티브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는 모터의 강자다. 회사 홈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모터에 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많이 써놨습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이과생이 된 것처럼 네, 쭉 빠져듭니다. 네, 이 자동차용 모터 쪽과 함께 자동차 부품 쪽이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뭐 계기판이나 셰시 그리고 또 에어백 관련된 쪽에 어떤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 자동차 출하량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정체되는 느낌은 난다고 하더라도 성장은 뚜렷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방산 쪽도 요즘 방산 붙으면 주가들 움직이죠. 근데 이쪽이 방산 쪽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소구경 화기가 보통 뭐 M16 같은 이런 초총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냥 플러스 알파고요.
게다가 지금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하는 거, 게다가 푸조 시트로엔 쪽에 납품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이 구동 모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쪽에서의 핵심 부품이죠. 이제 모터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를 잘 만드는 회사. 그래서 한때는 혹시나 EGMP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쪽은 일단 약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제 GM 볼트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종 쪽에서 증가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 이번에 신형 1호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도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니로 잘 팔리면은 S&T 모티브에도 영향력이 있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 속에서 구동모터 등의 역할 확산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일단 뭐 모터의 강자입니다. S&T 모티브. 이런 차 쪽 외에도 최근에는 뭐 로봇이나 다른 신사업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면서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구동 모터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해서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는 EGMP 관련된 쪽에서 일단은 주된 벤더로는 아니겠지만 일단 현대기아차가 맨 처음에 EGMP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터를 적용할 때 내가 챙겨야겠죠. 내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뭐 외주를 주는 현상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하다 보니까 잘 팔려. 이제 이쪽으로 계속 라인업을 강화시키겠어라고 하게 되면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그 정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 아마 1순위가 S&T 모티브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데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기대감이죠. 그와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모터가 여러 가지로 확대돼서 나왔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로봇 관련된 쪽은 이제 소형 기어드 모터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터가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좀 큰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UAM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모터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같이 높다라는 쪽도 하나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지금 아직 뭐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요즘 계속 K 방산에 대해서 수주 얘기를 많이 들리기 시작하다 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약간 성수기 개념 쪽으로 실적 변화가 나올 것이다.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이번에 코스피 200에서 이제 편출이 됩니다.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에서 9월 10일 날 편출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되는 게 그동안 공매도가 이제 편출이 되게 되면 공매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공매도했던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숏 커버링이 나오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흐름들과 오히려 실적들이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공매도 청산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대감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도 최근에 조금 꾸준하고요. 코스피 200 편출이 공매도 부담을 덜어내는 기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매도 청산 결국 그 과정에서는 증명해줘야 되는 건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가총액 한 6,900억 정도 됩니다. 항상 대표님 시총이랑 비교해서 밸류 평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한 거는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출하량이 그렇게 글로벌 차종도 그렇고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정도 실적을 보였다는 얘기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900억대, 1000억대 정도에서는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1000억대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6,900억, 7,000억대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과 성장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계속 우상향에 대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이제 탄력들이 강한 상황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48,000원대 밑에서 한 47,500원대 전후쯤에서 한번 눌림목대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넘어가는 한 54,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지금 최근에 거의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54,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현저가는 4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0원. 사실 뭐 차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매수하는데 큰 부담은 없어 보이는 가격인데요. 일단 목표 주가 54,000원 설정해 주신 대로 저희 잘 지켜보면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S&T 모티브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디스입니다. 똑똑해지는 보안, 강해지는 모멘텀. 보안하니까 뭐 전쟁 관련 이슈 부각되고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싹 올라갔는데 그런 쪽에 맥락이 들어가는 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강자, CCTV 영상을 데이터 처리화해서 저장 보관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네. 아이디스 지금 왜 매력적이에요? 네, 원고 잘 보셨네요. 네, 그래서 요즘 카메라 쪽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카메라와 관련된 쪽에서 찾는데 의외로 종목이 안 비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마 월봉을 보게 되면 아까 S&T 모티브나 아이디스나 좀 비슷합니다. 아까 뭐 이제 일봉상으로는 꾸준히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월봉은 이제 막 어느 정도 성장을 좀 반영할 때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네트워크 카메라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방송국 들어오는데도 다 카메라가 저희를 비추고 있죠. 네. 예, 이쁜 표정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이를 디지털로 예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CCTV 보자 그러면은 잠깐만 그리고 이제 녹화한 테이프 갖다가 이거 틀고 그거 찾아서 보고 막 그랬었죠. 들어갔다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요즘에는 DVR이라고 합니다. 이게 디지털 영상 장치로 녹화돼서 이거를 바로 오늘날 그러니까 그 날짜 시간만 딱 치면 바로 그때 영상이 바로 떠버리죠. 그 정도의 어떤 디지털 변환과 관련된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쪽에서 아이디스 파워텔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플랫폼 쪽으로 좀 더 확대됐다라는 쪽이 가장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 수치까지 보게 되면 글로벌 영상 관련된 보안 분야에 한 5위 정도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내 물리보안 시장 쪽에서는 마켓시어 1위고요. 그 정도의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국내에는 100개가 넘게 해외에서는 70개 넘게 거래선을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뭐 거래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하고 좀 약간 주가는 크게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자의 모습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과거 막 형사물 이런 거 생각하면 형사가 막 몇 날 며칠 그 CCTV 찾아보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스마트해졌네요. 시그널 생각하시나 보네요. 네, 네, 그런 거 예. 보고 생각했죠. 네.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확장성 기대.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텐데 요즘엔 신성장에 접목시킬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 쪽에서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중국의 CCTV 한때 달아났는데 백도어 보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거기서 유출돼서 그냥 CCTV 영상들이 그냥 돌아다닌다. 이런 것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거기다가 약간 중국은 CCTV 천국이라면서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보안이 아니라 어떤 통제 쪽으로 이용을 하는 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상대적인 수혜가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높은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CCTV가 방향에 있으면 한 4채널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카메라를 뭐 수만 개를 연결했다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으로 다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강점을 보이는 그런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방범 쪽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요즘에 주차장 가게 되면은 지금 1시간 반 하셨고 7,000원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관제라고 하죠. 그래서 딱 들어가게 되면 뭐 P 1지하 1층에 어디 칸 비었습니다라고 바로 뜨죠, 여기.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스마트 카메라가 확인하면서 인식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부터 산업안전관리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에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여기까지도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확대되는 모습들로 보게 되면 아이디스가 할 일이 좀 많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역할이 좀 넓어질 거라는 것도 있고 일상의 변화도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돈을 벌어갈 수 있느냐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주가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월봉이야 이제 서서히 고개 드는 분위기지만 올해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2만 원대에서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적 괜찮을까요? 좋으니까 올라왔죠. 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630억 매출의 올해 1분기 실적이네요.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매출이 뛰면서 영업이익이 150%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90억, 100억대 영업이익을 보이게 되면 이 기조 그대로 나갔었을 때는 최소한 300억, 400억대는 나오겠죠. 예, 그런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시총이 2,8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장을 주가가 반영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아마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성장 대비해서는 또 2분기까지 확인되고 확장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또 재무구조 양호하고요. 이런 모습까지 다 플러스 알파로 이끌 수 있겠다는 쪽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6,900원 정도예요. 그러면 그걸 다 반영했을 때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그냥 약간 고개를 들고 갈 듯 말 듯 합니다만 한 26,500원대 전후에서는 눌림목대 들어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 지난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막 턴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 잘 걸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거 나오죠. 네, 그렇길 바라면서 네, 한 32,000원대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5% 오른 한국항공우주 그걸 여기에 딱 빗대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담감 어찌 감당하시려는지 네 아이디스 저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2의 한국항공우주가 될 수 있을지 기억해 볼게요. 유튜브 통해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